석학 커리어 디시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 직무대행 이훈택입니다. 오늘 강연은 2024년도 마지막 석학 커리어 디시전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림원 회관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과학자로서 걸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강연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서울대 강기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학 커리어 디시전 강연은 신입 회원으로, 저희 한림원의 신입 회원으로 선출되신 정 회원님을 모시고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 여기에 결혼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들어보시죠.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강연 후에는 간단하게 회원패 수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회원패 수여가 끝난 후에는 오늘을 축하해 주기 위해 함께 오신 여러분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의 연사님은 서울대학교 강기석 교수님이십니다. 강 교수님은 리튬 2차 전지 분야의 대표 과학자이십니다.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전극 재료 설계 및 개발에 제1계산 원리를 적용하여 고출력 고용량의 전극 재료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 교수님에 관해서 비밀스러운 걸 알기 위해서 좀 대학원생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별로 비밀스러운 건 없고 닉네임만 하나 가르쳐주세요. 끝없는 등산가. 왜 끝이 없을까? 항상 높은 봉우리를 최고로 올라가는 여러 차례 정복하셨음에도 교수님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산을 향해 나가신다고들 합니다. 연구, 교육, 사회적 기여를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큰 규감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감보다 고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여정에서 교수님은 동료들과 학생들에게도 같이 정상에 오르자며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산을 오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아름다움까지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교수님의 가르침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도전의 이면에 항상 겸손과 성찰이 자라가고 있어 교수님의 열정과 자세는 연구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강기석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원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한림원의 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에 대해서 이 강연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뒤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연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어떠한 디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40대고요. 그리고 아직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한림원에 계신 저희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안 한다 했다가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미뤄졌는데 결국은 근데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23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저희 그룹의 연말 파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또 좋은 자리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석학 커리어의 디시전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과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 친구들하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했는지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스토리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 특히 연말이고 오늘 23일이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래서 그냥 즐겁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재료과학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료과학을 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농담으로 저희 이제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과 얘기할 때 제 이름이 기석강입니다. 그래서 기는 한문에서 보시듯이 턱이 그러니까 뭔가 파운데이션, 펀더멘탈에 관한 얘기고 이 석은 주석, 우리가 아는 틴이에요. 그래서 material scientist, I was born as a material scientist라고 그냥 농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이름이 타고났기 때문에 재료공학을 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재료과학자가 된 이유와 과정은 다 여기 또 똑같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의 여러 과들을 딱 봤을 때 다 제끼고 나면 가기 싫은 과들을 제끼고 나면 그래도 가고 싶은 과 이렇게 하다 보면 했다는 게 솔직한 그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료과학을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한 몇십 년간 하면서 느꼈던 건 난 너무 운이 좋았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매이는 것보다는 자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재료과학은 상당한 자유를 주는 학문인 것 같아요. 공과대학에 있으면서도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사이언스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공학 하면 Mechan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하면 Chemical Engineering, 무슨 엔지니어링인데 우리 재료공학은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어떠한 그런 디스커버리, 파인딩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프랙티컬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좁혀지는 것 같아요.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애톰에서 만나게 되고 그 애톰들이 어떻게 쌓이는지가 결국은 머티리얼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다양성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재료과학을 딱 들어왔을 때 재료과학은 분야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반도체가 결국은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배터리 소재나 또는 연료 전지나 이런 거에 펑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극 소재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바이오 소재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뼈나 아니면 인공 치아를 만드는데 많이 했었지만 더 나아가서 바이오 시스템에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펑션들을 미믹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소재들이 또는 어떤 반응 메커니즘들이 어떤 소재에 기인한다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이러한 뜨는 분야들도 다 재료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you name it 재료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조금 좋아하는데 요리가 실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섞어서 잘 섞어서 믹싱하고 나면 어떻게 믹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또 그 분자 요리라 그래서 우리 몰리큘러 쿠진이라 그래서 걔네들도 급냉을 한다든가 어떻게 우리가 쿨링을 한다든가 얼마만큼 히팅의 레이스를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식감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컨벤셔널한 우리가 트레디셔널한 어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러한 재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분야의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재료과학이 됐지만 잘 모를 때는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운 좋게도 이런 재료공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하지만 많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를 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당구 치러 다니고 미팅하러 다니고 그래서 MT 다니고 그래서 생각 없이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학점은 뭐 다 3점,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막 2점 몇 대 막 이래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훌륭한 학생들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딱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수강 신청하고, 그 수강 신청하려고 뭐 밤새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학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의 수강 신청표를 카피해서 그냥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재료공학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의 그 수강 신청표를 해다가 그냥 생각 없이 넣었는데 물리학과의 전필 과목인 양자물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좋지만 공부 제일 잘하는 서울대 수석이 물리학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필 3학년 과목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많이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결국은 학점을 엉망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지? 근데 자원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입영이나 해야 되는데, 제가 날짜가 좀 나이가 어린 나이에 들어가야 돼서 입영이 좀 늦어서 자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해병대, 그 다음에 운전병,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운전병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됐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우리 1년 선배인 선배가 군대를 분명히 간다고 우리가 환송회를 했는데 계속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군대 안 가냐 그랬더니 군대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카투사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카투사의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제가 카투사 시험을 보고서 카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한 26개월을 하고 나니까 저희 학부의 대부분 이제 공대에 있는 친구들은 군대를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50명인데 군대를 간 친구들이 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대부분은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대학원생이고 조교고 나는 학부생이니까 그리고 놀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못했던 과목들을 이제 하나씩 했습니다. 특히 양자물리가 우리 전필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면서 후회를 계속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말씀을 고등학교 때처럼 다 적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 했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거대한 전략이 있는 건 아닌데 좋은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좋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재밌어지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작은 내추럴한 모티베이션이었는데, 그리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이거 누구나 다 고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두어블랑 에포트라니까 뭔가 시그니컨트한 석세스가 나오고 또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군대를 가니까 항상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거의 호모지니어스한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딱 육군훈련소의 논산에 가니까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폭하던 친구, 유흥업소에서 있던 친구에서부터 진짜 공부 잘하는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다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였을 거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성과와 재미의 선순환에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이고 두어블 에포트인데, 근데 significant succes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안 나면 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면 또 성과가 안 나.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도 비슷한 게 되는데,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뭔가를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든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사람보다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즐긴다라고 나 자신을 쇠뇌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셰익스피어 연극의 주인공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쓰는 가면이 곧 우리 자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거를 되게 익히기 힘들 경우에 그런 신용을 해 보이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차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처음에 당연히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면 내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꾸 행동하고 내 자신이 그런 거처럼 가면을 쓰다 보면 그게 약간 위선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일단은 학점은 조금 올라갔어요. 학점은 좀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기로 이제 했는데 제가 유학을 갈 때가 IMF 외환 위기가 끝날 때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97년 말에서 2001년 말까지 우리 IMF였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다 이런 외국에 유학을 가려면 그래도 돈이 좀 등록금이라도 될 수 있어야 됐어요. 등록금이 있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IMF 때 반 이상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이 마지막 용돈이다 하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학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하다가 일단은 MIT에 그 제가 어퍼는 받았어요. 근데 어퍼는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MIT는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선배 중에 또 MIT에 가신 선배들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고 싶은 교수님들의 리스트를 쫙 하고 그분들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나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메일을 썼어요. 그리고서 내가 이날 내 비행기표를 내 값을 내고 내가 갈 테니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썼더니 그 중에서 한 그래도 거짓말처럼 70%의 교수님들이 답신을 줬어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돈을 그때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막 새벽 6시에 과외하고 밤 12시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벌려고 했는데 결국은 막 5천만 원을 해야지 우리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벌었어요. 한 3달간. 그래서 그거를 비행기 값을 세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각각의 교수님들이 시간마다 쫙 해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날짜의 첫 교수님이 우리 시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시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25세 MIT 교수가 되셨고 박사를 3년 하고 난 다음에 버클리에서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MIT에 인터뷰를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고 나니까 그때 학과장이 이 친구를 안 뽑으면 우리가 도대체 MIT에서 누굴 뽑냐라고 하면서 바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일단은 나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고요. 시켜만 주시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TEM도 할 수 있고 막 이게.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래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에 실험을 통해서 실험과 그 다음에 이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발명한 거를 네이처에 쓰셨는데 근데 실험하는 팀과 불화가 있어서 누가 퍼스트 오서냐 누가 코러스펀딩 오서냐를 싸워서 갈라지시고 교수님은 나도 실험할 수 있어 실험실을 열겠다. 그 다음에 실험하신 교수님 나도 계산할 수 있어 컴퓨테이셔널 랩을 열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본 거는 그 실험실을 꾸미는 첫 번째 학생으로 들어가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러한 컴퓨테이셔널과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파이오니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아서 바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만나서 성공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MIT에 있어서 그 방에 이제 기숙사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메일이 딱 바로 온 거예요. 갔다 끝나고 바로 오자마자 너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certainly. 그래서 나는 여기 가겠다고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분들도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대가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했을 때 누구 딱 이름 들어보면 아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가고 싶지만 그래도 벌써 커미트먼트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약속을 하면 해야 지켜야죠. 그리고 나를 먼저 이 빠진 연못에서 구해줬던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뽑았냐 그랬더니 네 성적표를 보니까 양자 역학이 A 뿌리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양자를 군대 가기 전에 하면서 엄청 후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필 과목에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물리과 교수님이 이제 MIT 갈 때 추천서도 써주고 이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재료과학 하는 친구들이 이거 거의 안 들었었는데 너는 들었어? 근데 내가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 하는데 이런 제일 원리 계산하는데 이거가 아는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내가 노력한 거는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일단 들어가 보니까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야. 나는 이제 학점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갔긴 했지만 거기에 막 뭐 이제 뭐 서울대에서 1등하네, 칭화대에서 1등하네, 베이징대에서 1등하네, 뭐 스탠포드에서 1등하네, MIT에서 1등하네 다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쟤네들보다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쟤네들과 경쟁해서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랩에서 실험과 그 다음에 계산, 컴퓨테이션을 같이 하니까 낮에는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컴퓨테이션을 돌려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이 타임워치, 이 시계, 시간, 분초기를 목에 걸고서 시간 테이블을 쫙 적은 다음에 모든 그 프로세스가 계산하는 프로세스와 실험하는 프로세스가 시간에 탁탁탁탁 할 수 있게 24시간을 쪼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더라도 컴퓨터는 계산하든지 나는 놀고 있더라도 실험 장비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게 세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혼자 일하지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장비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가 되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고민해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성과와 재미의 선순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첫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첫 프로젝트는 이제부터는 좀 이제 디테일 일이 들어가니까 이제 배터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는데 첫 프로젝트는 뭐냐면 리튬 니켈 맹가니즈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양극 소재에서 이 안에서 이 니켈의 2+4+ 리독스 리액션을 이용하는 그런 거였어요. 조금 비전공자를 위해서 한 장을 만들어 보면 배터리는 이렇게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전해질이라는 애로 세 가지의 소재로 들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이 양극 소재도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결정 구조 소재. 그 다음에 음극 소재도 리튬을 포함할 수 있는 소재인데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리튬이 빠지면서 일로 들어가고 전자는 이 밖으로 가는데 이 전자는 어디서 빠지냐면 전이금속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양극 소재인데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면 리튬이 빠지면서 얘는 코발트 옥사이드가 되고 전자도 빠지면서 코발트 4가가 되고 나머지 이 리튬을 이 카본이 받으면서 대표적인 음극 소재 되면서 충전이 되고 이 반대 방향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1세대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발명하신 분이 그리너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카본과 관련된 발견을 하신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셨고, 이렇게 리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보내신 분이 1976년에 사이언스를 내면서 보냈던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받으신 건데, 그래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가장 중요한 양극 소재였는데, 근데 제가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던 2000년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이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대신에 이 리튬 이 코발트 대신에 니켈과 망간을 반반씩 섞으면, 그래서 리튬 니켈 맹기니즈 옥사이드를 하면 얘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소재다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오주쿠 교수님이 계신데, 이 일본에서도 이 배터리의 역사를 보면 간서지방, 특히 교토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패밀리인데, 그래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이 코발트를 사실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니켈이었고, 근데 니켈이랑 코발트랑 거의 비슷한 성질이어서 어떤 거를 사람들이 하고 싶었냐면 망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망간이 거의 훨씬 100분의 1 정도 싸고 얼트 어번던트하기 때문에 이걸 망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망간으로 바꾸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를 만들려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서 이거를 소듐 맹기니즈 옥사이드를 만들고 아이오닉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리튬 맹기니즈 옥사이드를 만든 게 이 즈음에 네이처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소재가 만들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망간을 넣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를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50%까지 망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항상 티어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잘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저희 MIT의 시더 교수님이 이 소재를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인 존 리드하고 차지 포텐셜 페이스블 이건데, 이거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코발트는 이게 플러스 1가고 마이너스 2가니까 플러스 3가거든요. 그리고 이 플러스 3가고 리튬 니켈 옥사이드도 플러스 3가고 다 3가니까 망간도 3가고, 그러니까 니켈과 망간을 섞으면 당연히 3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2가와 그 다음에 4가 이러한 차지가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가 뭘 의미했냐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니켈과 망간이 다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충전 방전할 때 전자가 어디서만 빠지냐면 니켈에서만 빠지고, 망간은 그냥 스펙테이터 이온이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제가 이제 조의를 했으니까, 조의를 하면서 야,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뭔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 소재가 중요한데 얘는 있어도 얘는 스펙테이터니까 얘보다 좀 가벼운 애, 얘보다 좀 나은 애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리튬 니켈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타늄은 4가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해봐라가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리튬 니켈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레이어드 수층상 구조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제일 해야 되는 게 잘 섞어서 붓는 게 가장 컨벤셔널한 거죠. 그래서 잘 섞은 다음에 구우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이제 그냥 구운 건데, 그냥 구우면 일반적인 레이어드 스트럭처는 XRD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 전에 네이처에 나왔던 리튬 맹기니즈 옥사이드랑 비슷한 스트레러지로 얘를 소듐 니켈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하자 한 다음에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안 좋고 체력은 좋으니까 많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험을 해가지고 쫙 다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 레이어드의 구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높은 값은 레이어드 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낮은 값은 잘 못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얘랑 제일 다르니까 얘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배터리를 재봤더니 얘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용량이 제일 조금이고, 제일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왜 내 생각과 반대로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첫 이제 프로젝트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반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보스턴에 우리 서울대 재료과의 황롱문 교수님이 그때 이제 몰입이라는 책을 쓰시고 한참 몰입에 대해서 빠져 있으실 때인데 제가 교수님이 보스턴에 오셨길래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했는데 저녁 식사 대접하고 새벽 2시까지 몰입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일단 했어요. 몰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생각만 해야 돼.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있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다시 이 상황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 상황으로 항상 그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이 생각만 해야 돼.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풀리는데 이 풀리긴 풀려요. 근데 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논리는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만들 때 얘의 디스오더는 니켈과 타이타늄이 같이 섞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하면서 리튬이 빠졌을 때 생기는 건 타이타늄만 내려오니까 높은 베일런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서 안 좋다라고 그냥 썰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썰을 풀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때 이제 리뷰가 처음 이제 논문을 쓰면 이제 커멘트 오잖아요. 리뷰가 되게 페이버러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된다 하면서 되게 인커리징한 코멘트가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커멘트 해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스탠리 위팅햄이었어요. 노벨상을 받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보면 제가 MIT에서만뿐만 아니라 이런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처음에 랩은 계산하는 랩이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선배들은 다 계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근데 옆방에 이 실험 이거 배터리 실험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네 교수님과 네이처 쓰면서 싸웠어. 그리고 너희 교수님은 이 실험의 중요성을 몰라. 그래서 안 가르쳐 줘.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MIT 교수님이고 저는 MIT 학생이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나요? 했는데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학회에서 계속 만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의 이런 우리 또 아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 델마스 교수님 방에 가서 제가 실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 그레이라고 하는 또 뉴욕 대학에 있는 거기 가면서 계속 가서 배워서 여기다 꾸리고 가서 배워서 꾸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 얘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만 가지고 하면 얘가 0.5개니까 전자를 2개니까 하나를 줄 수 있고 리튬을 하나를 빼낼 수가 있는데 얘는 스펙테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망간 대신에 타이타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로지컬한 넥스트 스텝은 뭐냐면 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 니켈이 2가죠. 그 다음에 리튬 2개를 빼낼 수 있는 니켈 하나당 리튬이 2개 들어갈 수 있으면서 니켈을 2가사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소재죠. 그런데 이런 소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소재는 리튬 니켈 옥사이드에다가 리튬을 과량으로 만들면 이렇게 레이어드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는 메타스테이블한 스테이트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막 뒤져봤더니 한 197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 근데 독일 말로 써 있어. 근데 앱스트랙이 한 문장인데 한 문 단위예요. 끝나지 않는 문장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서 여러 개를 한번 했더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Li2 NiO2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게가 있어가지고 찾아서 그대로 막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막 했는데
당연히 그대로 하면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또 진공을 뽑아서 유리 캡슐에다가 넣고서 이제 그 콜즈 캡슐에다 하고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그거를 걸어놓고 시간이 이제 따인 타임이 이제 띵띵띵 했으니까 이제 합성이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성을 이제 이거를 퀸칭을 하려고 합성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밥 먹다가 실험실에 와가지고 얘를 끈에다가 떨어뜨려서 펑 터졌어요. 그래서 펑 터져서 다행히 안 다치고 주변에 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결국은 만들었어요.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탁 이제 한 다음에 특성을 재보니까 첫 번째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배터리 자기가 한 것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충전 처음 그래프잖아요. 충전을 하면 이제 충전 프로파일을 쫙 보기 시작하잖아. 여기에 있는 순간 너무 흥분돼요. 3.5V 너무너무나 좋은 건데 계속 가. 그러더니 350이나 지금 참고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게 150이 있는데 2배가 나오는 거야. 우와 됐다. 이거 혹시 나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이 용량만큼 충전하고 이 용량만큼 방전되면 이거는 게임 체인지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배터리 소재를 지금도 바꿀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올라가고 이제 방전이다 하면서 방전을 딱 보니까 우르르르르르 내려와서 아씨 이래서 했더니 이렇게 쭉쭉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실패를 했죠. 근데 아직도 이 첫 번째 충전할 때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잘 만들어지고 리튬도 잘 빼고 니켈도 2개를 다 이론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이 구조로 그냥 망가져 버렸던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뭐 이 안 좋은 결과도 이와 같이 이렇게 두 번째 논문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수님이 저한테 던져줬던 니켈 2+4+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봐라 해서 망간을 가벼운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타이타늄으로 그 다음에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다음이 뭐지?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박사 3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3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교수님이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켜서 제가 알아서 막 해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움의 나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뭘 연구하지? 이제 괴로워지고 이제 3년 차니까 이제 뭔가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2개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괴로우면 이제부터 뭘 할지를 하이에나처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이제 뭘 연구하지? 뭘 다 다른 사람 뭐 하는지 연구도 알아보고 우리 방만 아니라 옆방에 있는 애들이 뭐 하는지도 자꾸 보고 그 다음에 자꾸 선배들한테 커피 사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배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뭐 근데 대부분 우리 선배들은 실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타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는 없는데 그래도 이 선배들이 하는 거 계산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큰 임팩트 있는 연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몰 워크는 계속 하자. 그리고 내 머리는 계속 어떤 거를 할지를 고민하자 했어요. 그래서 내 머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몸은 그냥 루틴한 계산 연구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몰입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 이제 지금까지 니켈 타이타늄도 하고 니켈 Li2, Ni2도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리튬 니켈 망가네즈 옥사이드는 상용화가 안 되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왜 상용화가 안 되지? 이거를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얼터너티브 파서블한 소재긴 하지만 그게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거죠. 상용화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상용화 안 됐죠. 우리 코발트 프리가 지금 막 삼성에서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 소재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지?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그래서 기존 소재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됐어요. 왜 그럼 리튬 니켈 맹가니즈 옥사이드 처음에 교수님이 나한테 던져줬던 이 소재는 왜 뭐가 문제였지? 그래서 이걸 재보니까 얘가
출력 특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빨리 충전 방전을 못하는 아주 나쁜 특성이었어요. 그럼 얘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또 그 와중에 우리 선배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루틴하게 그냥 머리는 이렇게 있었지만 손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계산을 하는 방법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리튬 니켈 이 소재에서 리튬하고 니켈이 사이트 디스오더가 되게 많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사이트 디스오더를 넣고서 이 이펙트를 리튬 디퓨전 키네틱스로 컨버트 해보니까 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얘가 상용화 안 된 이유는 아마 이거일 거고, 이거가 이 소재를 되게 느리게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쟤를 어떻게 하면 없애지? 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얘를 퍼펙트한 층상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내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층상 구조를 잘 만드는 것부터 해서 못 만든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층상 구조 잘 만드는 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해 봤던 거는 언젠가는 쓸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몰입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여기를 통해서 내 논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리튬 니켈 리튬 망간 옥사이드와 내가 아주 퍼펙트하게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만든 층상 구조를 해보니까 용량도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얘가 충전 특성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이 그래프는 괜찮은데 요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졸업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걸어놓고 방정 프로파일을 이제 딱 보고 있죠. 근데 이 6C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나요. 10분 안에. 그래서 얘는 20시간 걸려서 찍지만 얘는 10분이면 찍는 거니까 쑥 나오더라. 그래서 됐다. 나는 이제 졸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했고,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이론과 실험으로서 어떤 그런 새로운 재료를 리비짓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낸 거여서 사이언스에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976년에 노벨상을 준 사이언스 이후에 30년 동안 양극 소재에서 안 나오다가 30년 만에 나온 사이언스 논문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사이언스에 나오고 안 나오냐 엄청난 그 어떤 획기적인 발견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필드가 얼만큼 크냐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이 배터리 연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배터리는 로텍이었어요. 하이텍은 나노, 하이텍은 뭔가 반도체 이거였는데 로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제 박사를 하고서 이제 그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가야 되죠.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박사를 하고 포스닥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25세 3년 만에 박사를 하고 바로 MIT를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포스닥 안 해도 돼 그러셔가지고 바로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냈어요. 그래서 냈더니 다행히 그래도 박사하면서 사이언스를 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인터뷰까지는 했거든요. 인터뷰까지는 했는데 항상 누구랑 마지막 파이널 경쟁에 되면 연료전지하는 친구들이랑 하이드로전 하는 친구들이랑 경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머티리얼 딱 오프닝이 나서 지원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들은 막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명만 불러서 언사이트에서 1박 2일로 이제 인텐시브한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파이널하게 연료전지하는 친구랑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연료전지가 길이다, 수소자동차 해가지고 그 수소에서 다 이제 펀딩도 글로 가니까 배터리는 핫한 분야가 아니어서 잘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버클리랑 코넬이랑 이렇게 계속 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그때 그 인터뷰했던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예요. 제가 박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잡 시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던 엄청 길죠. 디자인 일렉트릭 모티리얼 포럼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 이름이 시더 교수님인데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탁 이쁘게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러한 이론과 그 다음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을 만들겠다. 이거 거의 20년 된
PPT에서 되게 촌스럽죠. 그리고 이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future 되게 이 당시 최고의 퓨처카였어요. 하이브리드 프리어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스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했다가 이제부터는 배터리가 제가 만든 배터리가 충전도 빠르고 파워도 세니까요. 이 파워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도 쓸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세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한번 이제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코넬에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들 발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첫 줄에 앉아 계신 아주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거를 보시더니 그럼 네가 만든 소재를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가면 배터리 만들면 얼마에 만들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박사 프레시한 닥터가 난 이거는 만들긴 했지만 이거를 막 몇백 킬로그램 만든 다음에 몇 킬로와트를 한 다음에 그럼 가격이 얼마니까 이게 얼마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투자할게 하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전기자동차는 불가능해. 그 가격을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면서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막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재료 값은 알지만 이게 정말로 그 안에 레이버 피도 들어가고 고정비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면서 결국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았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게 뭐 스케일에 따라서 가격도 낮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누군지 두고 보자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아는 교수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이 프레셔 하는 거에 세계적인 대가였는데 하이 프레셔 머티리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루오프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루오프 교수님의 아들이 유니스트의 루오프 교수님 그래피나. 근데 그분한테 내 얘기 안 했어요. 네. 하여튼 근데 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렇게 그때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넬의 테슬라를 몰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필드가 중요하긴 하구나. 박사할 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게 쉽진 않구나라는 것도 하나 느꼈고 또 다른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나는 되게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험과 이론을 컴바인해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뭐 버클리도 그렇고 코넬도 그렇고 그런데 네가 너의 지도 교수님보다 잘난 건 뭐냐? 왜냐하면 네가 우리 대학의 교수로 오면 결국은 너의 지도 교수와 어떤 펀딩이든 뭐든 경쟁해야 되는데 너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어린 마음에 아주 나이브한 생각. 제가 실험실 꾸리고요, 제가 하고요, 제가 갔다 와서 했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구성 모든 것들을 만든 건 지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였냐면 나는 이 랩을 떠나서 새로운 랩에 가서 포스닥을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나의 툴을 개발해서 이 툴도 가지고 있고 이 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뭘 하겠는지를 했던 슬라이드를 보니까 뭐 저는 이런 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얘기하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막 대학들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치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래 내가 여기서 뭐 어디든지 분명히 오라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을 넘어서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이런 것들 뭐 계산과 실험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내 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최고가 된 선배들의 예는 뭐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은 왜 성공했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컴퓨테이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컴바인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오자마자 지도 교수를 바꿔서 포스닥을 옆방에 있는 바이러스를 하시는 교수님한테 옮겼어요. 완전히 다른. 근데 그 바이러스를 하시는 교수님이 왜 유명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분은 바이올로지컬한 그러한
어떤 생물의 커짐을 이용해서 재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와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컴바인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 필드에서 최고가 되려면 진짜 잘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새로운 필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극 소재들은 이렇게 인터칼레이션이라는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런 인터칼레이션을 반응을 하는 소재를 찾으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빼고 아예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뭐 이러한 새로운 리덕스 메커니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필드를 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한 에너지 트랜스덕션을 배터리에 적용하자. 즉 우리가 몸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밥은 케미컬 에너지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어떠한 에너지 트랜스덕션 리액션에 의해서 미케니컬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에너지 폼이 바뀌는 형태고, 그 에너지 폼이 바뀌는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포토신테시스고, 하나는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호흡, 세포 호흡인데, 이 세포 호흡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전자와 이온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 전자와 이온이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서로 분리돼서 움직이는데, 그 전자와 이온이 움직이는 게 딱 보니까 배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올로지컬한 에너지 트랜스덕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타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생물체에서의 어떤 리독스의 모티브를 찾아서 내가 잘 아는 우리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스크리닝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아직 둘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알지만 성공하지 않았고, 뭐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필드에서 진짜 엑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카데미아에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필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잘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잘하는 것들을 조금 더 포커스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익셀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한 가지 예로는 뭐 이러한 니켈, 코발트, 아까 니켈, 니켈 망간, 다음 세대는 저는 애나이온 리독스라고 보는데, 이 애나이온 리독스에 우리는 아주 서브스텐셜한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한 레이어드 스트럭처인데 조금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바꿔가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옥시전이 왜 리독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면 나도 언젠가는 최고가 여기 이 필드에서 엑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저도 아직 50도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가야 되는 길이 구말리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내가 잘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를 엣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그냥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월터 아이작슨이란 친구 뭐 알죠? 그래서 타임즈의 그 편집 에디터이면서도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도 만들면서 되게 유명해졌죠. 스티브 잡스도 전기도 만들고 아인슈타인 전기도 하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뭐 앨런 머스크 최근 전기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전기를 한번 자기가 써보니까 훌륭한 인재가 되는 길에 단 하나의 공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하나의 그거고,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훌륭한 인재가 되는 길을 깨달으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00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진들을 이제 쫙 보니까 뭐 되게 촌스러운 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최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스승의 날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잘 물어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물어봐도 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따가 아마 송년회 하니까 송년회 술 마시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저 마이크가 이름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전고체 전지 연구하고 있는 박찬웅입니다. 교수님 오늘 그 히스토리의 그 연구의 히스토리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감명을 받고 또 좀 누그러졌던 마음에 이제 인스파이레이션을 또 한번 받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해진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박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이 그 영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교육자가 되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교수님에게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누구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생을 가르치느냐, 대학생을 가르치느냐, 대학원생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거와 그다음에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고 그다음에 서울대와 같이 연구 중심의 대학은 대학원생의 위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원생을 교육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많이 해봤지만 잘 가르쳐주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대학원의 교육은 최고의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내가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최고의 연구는 계속 한다고 그냥 연력학책 예전 3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학원 교육 그다음에 이런 뭐 박사를 배출하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나 자신이 계속해서 이노베이션하고 나 자신이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해야지만 그걸 함께하는 나의 동료로서 그다음에 제자로서 그거가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체화되면서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양극재를 연구하고 있는 장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교수님을 교수님으로만 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대학원생 시절의 교수님, 뭐 춘방전 그래프는 진짜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그런 시절의 교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포닥 관련된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포닥을 가가지고 조금 더 필드를 넓히고 싶은 욕망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언어인을 쓰고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하고 훨씬 더 키워나가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잡 인터뷰에서 내가 지도교수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분야도 연구를 해보는 게 저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포닥을 만약에 결정할 때 어느 교수님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어떤 교수님을 갈지를 선택을 할 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딥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에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오히려 좀 더 뭐 산업계 쪽과 연결된 그런 저희와는 조금 결이 다른 프랙티컬한 연구실로 갈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약 바이러스나 바이올로지컬처럼 전혀 다른 결의 연관은 돼 있지만 훨씬 더 다른 결의 연구실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고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던 연구,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가 당연히 자기의 스페셜티가 되겠죠. 그리고 박사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포스닥을 우리가 했던 연구, 자기가 했던 연구와 비슷한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거를 할 것이냐, 두 개 다 좋은데 비슷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랩은 또 그 랩만의 또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울 수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많이 다르긴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당연히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적응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러한 새로운 툴을 가지고서 내 아이디어를 바로 적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아예 필드를 다르게 하면 그만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긴 여정에서 조금 더 느긋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느긋하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항상 우리 대학교 지원하듯이 항상 모든 대학이 오프닝이 있고 내가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은 항상 오프닝과 그 다음에 그런 어베이러블한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딱 그 포스닥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런 두 개 다 좋으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크한 거를 내가 세뇌를 잘해서 난 너무 잘했다, 난 너무 잘했다, 최선을 잘했구나 하면서 잘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너무 자상하고 너무 세세하게 하는데 저는 제 제자들한테 네가 알아서 가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 선생님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